미국이 패권 국가고 이 패권 국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전략이 통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미국도 영국이랑 네덜란드처럼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역사상 최대입니다. 점점점 강해지다가 혁명이랑 전쟁으로 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레짐 체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역사가 내 세대에 나타날 때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짐작도 못해서 투자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는 어떤 시장이 전개됐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라임한다. 운율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A-2를 알 수 있어요. A는 A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A-가 되는데 A-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A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를 공부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그 과거를 공부할 때 레이 달리오는 5가지 힘을 중요시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역사로 보면 이 역사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역사들을 공부할 때 상당히 얻는 게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레이 달리오의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릴 거고 정독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전부 다 숫자 덩어리들이라서 자 보시면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세상이 변화간다는 거죠.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마감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이거는 과거에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 특히 이제 패권 국가가 됐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이클을 보면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패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면 뉴 오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난 전쟁. 네덜란드와 영국의 전쟁은 1700년대에 한 4차,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고 네덜란드의 통화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였었어요. 길드화 정도 되겠죠? 예. 기축 통화. 지금 달러를 모든 국가가 쓰는 것처럼 그 당시는 네덜란드의 통화를 전 세계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1700년대 이때를 우리는 그 해상 무역의 시대? 예, 그런 시대죠. 그 시대를 영난 전쟁에 승리한 영국이 가져가게 돼서 이때 뭐가 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래서 UK가 되는 거죠. 예, 대영제국이 되면서 이때부터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라이즈, 탑을 간 다음에는 디클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똑같이 라이즈, 탑,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국, 라이즈, 탑,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패권 국가가 동일한 미국, 라이즈, 탑, 지금 무너져 내리는 중인 거죠. 중국, 라이즈의 상태인 것 같죠. 이것들을 이제 전부 숫자로 분석하면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즈 상태인지, 탑 상태인지, 아니면 디클라인 상태인지. 이걸 계산하는 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인모스트는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몇 년간 거듭해왔고 자기들이 열심히 주장하더니 별게 없었던 건 아니고 항상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성적을 냈어요. 왜? 미국에다만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에 주로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고 이 패권 국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전략이 통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미국도 영국이랑 네덜란드처럼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채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자산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그 긴박한 얘기를 드리면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다고 보고 있냐면 여기 5번. 그러니까 6번이 마지막이에요. 6번은 항상 시빌 워나 레볼루션, 전쟁, 그 전쟁이나 혁명에 의해서 교체되는 요 6번의 상황 직전에 지금 가 있는 게 미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모습들. 뭐냐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far left, far right가 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으로 가기 직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양극화입니다. far left, far right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파시스트 뭐 이런 쪽들이 점점점 강해지다가 위대한 어떤 지도자형이 나오면서 혁명이랑 전쟁으로 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게 반복돼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5번의 특징이 미국에서 보시면 bad financial condition, 그 다음에 intense conflict, 아주 집중적인 이 미국의 그 conflict, 그 분쟁의 어떤 대립의 상태는 극단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그걸 아실 수 있으려면 지난 선거가 끝이 나고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미국의 의사당을 점령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고 말하고 이런 일은 거의 레이 달리오는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내란 수준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하원 의장 방에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다 들어가서 이러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내전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고 감히 말하건대 올해 선거 이후에도 거의 이런 수준의 대립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말씀드렸던 여기 5번의 막바지에 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가 만나는 이 시점. 한 국가나 제국이 부패하고 양극화하고 이런 대립의 상황이 가더라도 그쪽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난한 편인데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거에 의해서 이 폭락이, 이 하락이 더 촉발되는 경향을 과거의 역사는 갖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몇 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는 이 둘의 충돌이 어떤 양식이든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대립이든 트럼프 때 무역 분쟁으로 대립했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웬만하면 같이 가자는 건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당장 전쟁적인 대립은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이런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그 교체 국가는 중국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상태죠.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중국을 무시하시겠지만 여러 면에서 그 후보자가 될 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최첨단 기술의 부분을 중국은 그렇게 막아도 충분히 그 부분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뉴럴링크는 이제 머스크가 만든 그 뇌에다가 심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죠. 이것도 중국은 똑같이 충분히 따라잡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기사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GDP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GDP 브렉다운 해보면 4.7% GDP 성장률 중에 3.3%가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재생 사업 1.7%. 물론 부동산이 까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당분간 계속 어렵지만 이 3.3%의 GDP 성장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보시는 이런 일들이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추격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중국을 투자할 부분은 어렵습니다. 당분간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훈련된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수단들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은 저희 같으면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아예 들어가고 있지 않죠. 시진핑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단 한 주도 사고 있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개인적으로 가지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유지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더 신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덜란드가 영국으로 교체되고 영국이 미국으로 교체됐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요 교체점 사이에서 한 20년 정도씩 지나가 걸리. 당연히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나게 돼도 20년 정도 경과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미 미국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양상, 정치적인 구조 현재 너무 치우치고 양극화돼 있고, 레달료는 의견이 어떤 거냐면 그레이트 컴플릭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1, 2년 문제만은 하진 않지만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역사상, 미국의 역사상 가장 주식시장에 정치가 영향을 줄 사안이 올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두 사람의 선거를 보면서 로스 오브 트러스트, 신뢰를 잃어버렸다. 어디가? 민주당.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바이든에 대해서 속여왔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면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래서 사퇴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지금까지 지도부는 그 사실을 숨겨왔냐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근본적인 실망? 예.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온 건 민주당 지도부들인데 이 상태를 숨겨왔던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와서 갑자기 하려니까 이 사람 7월 10일자 그것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토론 경선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를 정면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관련된 그런 위기감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해도 끝은 아닌 게 뭐냐면 이 유럽 사태를 보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차 선거에서 극우, 여기로 보면은 RN이라고 불리는 르펜의 극우 연합이 압승할 것 같아서 프랑스의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금리 폭등하고 채권 시장 때문에 독일과의 스프레드 벌어지고 위기감이 컸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 르펜 동맹이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후보 사퇴하고 몰아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대동단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신민중 전선이 1등, 그 다음에 마크롱이 앙상블이 2등, 그 다음에 원래 그렇게 이슈를 만들었던 르펜의 극우연합이 3등을 하는 이런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선거도 바이든의 그런 어떤 실망이 또 다른 결집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매우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황이 되느냐, 극좌든 극우든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극단적인 파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빗이나 지정학적 문제, 실업률 같은 것들은 밀리고 오직 사회보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힘에 대해서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특별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레짐 체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그 레짐 체인지를 받아들이려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 그 제국의 끝이 왔을 때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게 되는 반복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혹은 레짐이 체인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국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뭐냐면 마켓 쉐어를 보면요. 이게 전부 전자, 홈구스, 뭐 그다음에 뭐 그 일렉트리컬,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구스, 뭐 어페럴, 뭐 머시너리, 뭐 이런 것들, 쉽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시면 2019년도에 중국의 비중은 요 정도였다면 현재 투데이는 어떠냐 보시면 한두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교역의 대부분을 1위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상태인 거죠. 보시면 이 19년도와 지금 현재는 완전히 7%였는데 21%, 7%가 13%, 45%. 보시면 나머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게 중국이 앞선 것들이 대부분 중국이 1위입니다. 사실은 두 개가 거의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직전이에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게 올라와서 거의 여기에 가 있었어요. 이걸 완전히 따돌리려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의도적으로 미국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준이 과거에 양적 완화했을 때만큼 정도를 풀었다면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정부 지출을 통해서 돈을 훨씬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신흥국의 80배 정도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중국을 완전히 다시 떠돌리기 위한 거죠. 이런 숫자를 바꿔놓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리기 위한 어떤 권역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탈세계화죠. 그게 패권 전쟁이죠. 그게 리쇼어링이죠. 이 모든 것들이 80년대 일본에게 했던 패권 전쟁의 동일한 모습과 그 정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향후 몇 년간 지배적인 에너지가 될 가능성은 극히 높은 거죠.